몽관에서 하늘과 사람의 길을 찾다. 권근. 양촌 권근은 고려 말의 대표적 성리학자로 고려와 조선 양대에 걸쳐 대사성을 지낸 인물이다. 정두정과 더불어 당대의 가장 걸출한 성리학자로서 조선 성리학의 토대를 다지는 데 기여했다. 권근은 38세가 되던 1389년 이승희를 변호하다 탄핵당해 유배지를 전전했다. 1390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익산 몽화마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익산의 몽화마을에서 권근은 입학도서를 지었다. 입학도서는 초학자들을 위해 지은 유학입문서로 퇴계 이황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도설은 유학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설명을 곁들인 책이다. 세계 최초로 그림이 삽입된 교과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학계는 평가한다. 입학도설이 탄생한 장소로서 몽환마을과 유학자 권근은 익산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몽관에 다다르다.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황등호의 물은 잔뜩 불어 있었다. 권근은 관졸들이 이끄는 대로 배에 올랐다. 물이 불어서 멀리 임상리의 몽관은 호수 위에 섬처럼 떠 있었다. 청주에서 금주까지 보름난짓 먼 여정의 끝이 보였다. 늦은 저녁 황등호 위로 붉은 노을이 떨어지고 있었다. 몽관의 민가가 권근의 눈에 들어왔다. 습지에 널판지를 띄워 물고기를 잡아 연명하는 사람들의 집일 것이다. 권근은 저녁밥을 짓는 연기 몇 줄로 촌락의 규모를 짐작했다. 권근은 몽관의 작은 조막에 짐을 부리고 늦은 저녁을 먹었다. 상을 물리고 권근은 툇마루에 앉아 지는 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바다처럼 넓은 호수 서쪽으로 큰 돌산이 하얗게 솟아올라 있었다. 그 아래 나루터에서는 몇몇 사내가 낮에 잡은 물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물고기의 내장을 빼고 씻어서 말리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저작거리에 나가 팔면 물고기는 쌀이 되고 쌀은 지어미에 젖이 된다. 그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에서 난 것을 먹어도 땅에서 살 수 있다. 산에서 난 것을 먹고도 물질을 할 수 있다. 왕이 바뀌고 신하들이 새로 들어앉아도 민가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이성계가 옥조에 앉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권근은 짐작하고 있었다. 고려 왕조는 곧 막을 내릴 것이다. 어린 장왕은 작년에 물러났고 새로운 왕은 허수아비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민가의 삶은 장마로 가득 차오른 황등호처럼 잔잔할 것이다. 부록에 이르는 동안 관직에 머물며 학문을 일으키고 국사를 다지는 일에 매진했지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의주에서 청주로, 청주에서 금주로 입에 드는 1년여를 보낸 권근은 적잖이 지쳐 있었다. 정쟁에서 벗어난 민가의 삶은 한없이 평화롭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았다. 초막 뒤 무성한 솔밭에서 한여름의 훈풍이 불어왔다. 작은 채마밭이라도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양촌내를 짓다. 다음날 권근은 알아누웠다. 오랜 객지 생활과 멀리서 오는 소식에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어려웠다. 마을 촌장이라는 사람이 어스름에 찾아와 팔뚝만한 잉어 2마리와 당귀 몇 부리를 놓고 갔다. 촌장은 나라의 대학자가 섬이나 다를 것 없는 촌락으로 유배 온 것이 마땅치 않았다.
저런 거물이 죽어나가기라도 한다면 장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촌장은 생각했다. 시동이 나가 배웅을 하는 것이 보였다. 백발의 허리는 구부정해도 얼굴은 맑고 깨끗한 촐로였다. 얼마 후 부엌에서 잉어 다리는 냄새가 났다. 구수하고 담백한 향이 집안에 감돌았다. 권근은 몸이 낫는 대로 촌장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권근은 자리를 덜고 일어났다. 시동이 잉어 몇 마리를 갈대에 꿰어 들고 왔다. 알아 누워 있는 동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잉어를 대었다고 시동은 말했다. 권근은 곧바로 촌장의 집을 찾았다. 움막 같은 집에 말린 생선이 널려 있었다. 어린 계집아이가 나와 할아버지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촌장은 나루터에서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배에 칠을 하고 있었다. 덕분에 몸을 추스릴 수 있었네. 권근이 말했다. 비가 오면 섬과 다를 것 없는 졸락이라 대접이 변변치 못했나이다. 소생들이야 물에서 나는 것이나마 잡아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만. 계면쩍은지 머리를 극적이며 촌장이 말했다. 고기를 잡아 생계가 되는가? 권근이 물었다. 가을이면 지천에 널린 갈대를 걷어다 자리를 만들어 조화수수로 바꿔 먹기도 합니다. 촌장이 말했다. 저는 이만. 촌장은 나룻배를 밀며 호수로 나아갈 채비를 했다. 배가 작아 위험하지 않는가? 권근이 물었다. 이 짓으로 평생을 연명했는데 소생도 배 위에서만큼은 왕과 다름없지 않겠나이까? 촌장이 웃었다. 배는 군주고 물은 백성과 같으니 어부가 배를 타고 물길을 열어 나가듯 가야 한다. 국학을 세우고 세상을 경영하려면 채마밭이 아니라 사람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권근은 유배지를 전전하며 맴돌았던 잡념을 떨쳐냈다. 촌장은 벌써 호수 한가운데까지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다. 권근이 마을로 온 지 이래 만에 금주에서 시여사가 왔다. 시여사는 겨울을 나기 전에 누각을 짓겠노라 했다. 나라의 문장을 다듬던 인사에 대한 야후인지 다른 일을 도모치 말고 그저 조용히 학문에 정진하라는 뜻인지 권근은 알 수 없었다. 시여사는 왕명이라고 했다. 왕자에 앉은 지 이제 1년 남짓된 공양왕이다. 그의 말은 그의 뜻이 아니다. 이성계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세상은 곧 바뀔 것이다. 권근은 이런저런 생각을 물리치고 다만 마음대로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니 반갑게 뜻을 받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여사가 다녀간 날 밤 권근은 먹을 갈았다. 아이들이 찾아오다. 멀리서 아이들이 찾아왔다. 권근이 몽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의 어린 유생들이 찾아든 것이다. 더러는 개경에서 연을 맺은 아이들도 있었다. 평양, 해주, 안주에서 온 아이들도 있었다. 길게는 한 달 남짓 먼 길을 달려온 아이들이었다. 권근은 유배된 몸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인재는 국가의 목숨과 혈맥이다. 성인의 가르침은 인재의 원기이다. 이를 키워서 덕을 이룬다면 인재가 무성해서 왕도화가 된다. 그렇게 세상의 도는 높아질 것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나라의 근간은 인재를 기르는 것에 있다고 권근은 생각했다. 찾아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권근은 18세에 급제하여 세상을 거머쥔 것 같았던 때를 생각했다. 과거에 급제하고 며칠 후 권근은 공민왕을 아련했다. 공민왕은 권근의 검은 얼굴과 왜소한 체구를 보고 말했다. 어쩌자고 이렇게 젊은 사람을 뽑았는가? 공민왕은 파안하고 대노했다. 그때 스승 이생이
국민왕을 달랬다. 아직 어리나 소신이 오래 지켜보았나이다. 믿고 등용하소서. 큰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날 스승 이색의 음성은 따뜻하고 듣기 좋았다. 권근은 그날 이후 스스로를 작은 까마귀라고 불렀다. 권근의 호에는 자신을 환대하지 않은 왕, 왜소하고 볼품없었던 어린날의 자신, 스승 이색의 인자함에 대한 기억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스승을 변호하다 유배지를 전전하게 됐으나 스승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세상이 그럴 뿐이라고 생각했다. 권근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찾아오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입학 도서를 짓다. 몽환은 만추에 접어들었다. 지천에 갈대가 피고 갈대 사이로 바람이 울었다. 권근이 유배지로 오고 석 달 만에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든 아이들은 15이 넘었다. 덜어는 그럭저럭 따라왔지만 아이들의 공부는 나아지지 않았다. 말과 글이 다르니 어려웠다.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도 경서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저 깊기만 했다. 경서에 구결을 달아 뜻을 일러주고 그대로 읽고 외우게 했으나 물리가 트이는 아이는 많지 않았다. 수소문하여 초학자들을 위한 책을 찾아보았으나 성리학은 중국의 학문이고 중국의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이들이 말과 글을 어려워하니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근은 생각했다. 태극도설과 주자를 참고하고 그림에 부합하는 성현들의 말을 찾아 줄을 달았다. 말과 글이 어려우면 그림으로 이해하고 다시 읽고 쓰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권근은 사람의 본성과 하늘의 본성이 어떻게 합해지고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그림으로 그렸다. 그림 속에 세상과 사람이 모두 들어가 있으니 이치를 깨닫는 게 수월할 것이다. 권근은 천인심성 합일지도를 그려놓고 흡족했다. 그림을 보면서 사단과 칠성을 논하자 아이들의 눈망울이 맑아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은 따로 적어두었다가 밤에 정리했다. 겨울이 되자 그림과 주석은 늘어 있었다. 그대로 묶어내면 초학자들을 위한 입문서로 좋게 쓰임이 있을 것 같았다. 권근은 아이들 중 그나마 물리 같은 몇몇을 골라 글과 그림을 옮기게 하고 사철하게 했다. 표지에는 입학도설이라고 적었다. 세상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이 책으로 왕도의 기둥이 될 아이들은 잘할 것이라고 권근은 생각했다. 갈대위로 첫눈이 날리는 날 호수에 물이 빠져 몽관에서 황등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산시.